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병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명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최조웅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병 민생당 최조웅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근식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남인순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고 이 공약 발표에 대한 상대 후보자들의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제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발언과 질문, 답변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앞에 보신 그 모니터를 통해서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별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최조웅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후보자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송파구병 민생당 후보 최조웅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송파구의원, 서울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평가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4년, 시의원 8년 검증된 실력으로 서초 강남보다 앞선 송파 U19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 인구 70만으로 송파구청을 2개로 나누는 분구를 전격 추진하여 새로운 송파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U19에는 경찰서, 음악병실을 포함하는 공공의료기관, 바이러스 방역 전문센터와 소방서를 건립하여 새로운 송파 시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송파, 오직 민생, 송파가 키운 우리 사람 30년 토박이가 새로운 송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지향해왔습니다. 오직 송파, 오직 민생, 송파가 키운 우리 사람, 기호 3번 민생당 최조웅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후보자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에 진짜가 나타났다. 송파병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근식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들입니다. 나라 어디에도 성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는 모든 분들이 저를 잡고 화가 잔뜩 나 있고 나라 걱정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러고도 지금 남 탓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 탓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탓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의 극치, 이 뻔뻔한 정권, 국민들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젠 자포자기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능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권 무능의 극치를 달리면서도 잘못 사과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합니다. 오만합니다. 온 국민을 화나게 했던 조국 사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조국 장관을 사수하겠다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조국 정당 사수대를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울산시장 개입 사건 핵심 관계자와 피의자가 민주당의 공천장을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무능하고 오만하고 뻔뻔한 정권, 문재인 정권,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제가 나선 국회의원 출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송파병,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고 아성이었습니다. 시장도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구의장, 시의장, 구의원, 시의원 다 민주당입니다. 송파 나아졌습니까? 송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송파를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남인순 후보자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력 있는 송파, 실력 있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남인순 인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불평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송파구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한민국 방역 모델이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 방역도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이 유축되면서 골목식당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극복, 민생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 완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싸우고 정쟁하는 일에 몰두하는 말꾼, 싸움꾼을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인수는 그동안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고 송파 발전을 앞당겨 왔습니다. 동남권 서울시 도서관을 유치하고 위례선 트램을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으며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를 확정했습니다. 교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 왔습니다. 할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소나무 언덕이라는 송파의 의미를 살려서 모든 주민이 기댈 수 있는 생활정치, 책임정치 펼치겠습니다. 할 일 많은 송파에는 힘있는 여당 후보, 실력 있는 국회의원 남인순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가 키워준 일하는 송파 뚝순이 기호 1번 남인순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정말 송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 세 분께서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미리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부세 인상 등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근식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파 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간단합니다. 실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로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온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놓고 그 다음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정부의 완벽한 규제 강화입니다. 대출을 막아놓고 세금 폭탄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20년, 30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원 세금 폭탄 막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놓고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그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 가지고 팔지 않고 있는 마당에 지금 강남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은 이제 와서 발을 뺍니다. 부동산 종부세, 보유세 완화시켜주겠다. 표가 아쉬우니까 꼼수 부리는 겁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먼저 파십시오. 수석비서관 먼저 파십시오. 그리고 강남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표가 아쉬우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왜 꼼수 부립니까?
자기 당의 정책은 대출 강화하고 세금 폭탄 때리는 건데 자기만 발뺌한다고 됩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예, 남인순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3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반면에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대책으로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등 생애 주기별로 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 공공 임대 등의 재고율을 더욱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송파 지역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 실수요자의 그 보호를 위해서는 그 서울 등의 그 도심 내에 그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의 그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등 그 주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그 도시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형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서 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부동산 정책의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투기꾼에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소유나 투자, 투기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소유에 따른 세금 부과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투기수요 억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폐지, 분양주택 중 75%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등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화 대책으로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선언이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방안을 갖고 계신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인순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송파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 당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남인순이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을 해서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을 해서 고위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10%에 불과한데 이것을 20% 수준으로 늘려서 신종 감염병과 초고령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입니다. 아프면 쉬게 해야 합니다. 상병수당제는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시에 소득을 보존해주는 사회보장 안전망입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 도입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최종 후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감염증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을 경험했음에도 근본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박쥐, 낙타, 고양이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고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인 접촉을 피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 분석, 백신 개발 등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전문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송파구 병 지역 내에 음압병실을 포함하는 공공의료기관, 바이러스 연구원 및 방역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만들고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근식 후보자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도 코로나 위기 극복의 신속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 극복과 방역은 초기 대응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한에서 비롯된 초기 바이러스를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일찍 신속히 막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초기 방역 실패, 그리고 마스크 대란, 사회주의 배급제처럼 줄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담당 주무장관은 한국인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아연실색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제 와서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그리고 의료체계의 선진성, 그리고 우리 의료기술의 우월성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권의 자화자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닥쳐올 전대미문의 코로나발 경제위기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어김없이 다가오는 월급날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님들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 경제 폭망, 경제 위기, 문재인 정권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회자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성범죄, 집단 따돌림 등 범죄 수준이 더욱 흉포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 대비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 교육 방안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종 후보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최근 엠번방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청소년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가족 형태의 변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과 맞벌이로 인한 부모와의 대화 단절과 대학 진학과 취업 중심의 교육에만 매몰되어 인성교육은 신경 쓸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성범죄의 유형과 주요 사례, 대처 방안들을 연구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회 구성체를 통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규범에 대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올바른 성인식과 책임에 대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들이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느낄 때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근식 후보자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많은 전문가들도 사람에 대한 교육,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범죄의 흉포성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입니다. 기초적인 교육 환경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서 적절한 인성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송파구 보십시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초등학교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서울시는 21.6명입니다. 놀랍게도 유래 신도시에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서울 유래별 초등학교는 평균 24.4명입니다. 신도시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밀 중에 과밀학급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2.9명인데요. 유래의 송내중학교는 24.2명입니다. 이게 강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 환경만저 만들고 있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인성교육 하겠습니까? 거여 마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없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없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 환경 인프라부터 제가 고쳐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인순 후보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 주동과 그 가담자 중에는 10대와 20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해왔던 성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통렬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크게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현재 그 교육부가 초중고 학년에 연 15시간 이상의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대 때문에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는 있지만 성교육 표준안을 양성평등 관점이 포함된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저는 19대와 20대 때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법과 제도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국민의 민주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자질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세션을 마감하겠습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보자들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션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공약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신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가 개별 질문, 보충 질문을 하시게 되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을 드리고요. 질문은 개별 질문이든 보충 질문이든 모두 30초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답변과 보충 답변 가릴 것 없이 모두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역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근식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를 시작합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근식 후보는 저의 공약 1호로 송파구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잠실 사거리에 위치한 송파구청. 여러분들 민원 서류 하나 떼러 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차 어렵습니다.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 도심 한복판에 송파구청이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낡은 송파구청을 성동구치소 부지에 옮기려고 하는 공약을 제1호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송파구청 자리가 2019년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평당 1억 원입니다. 3,000평 부지에 일부만 매각을 해도 충분히 그 유인할 수 있는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송파구청을 성동구치소 자리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동의 한전부지 땅 현대자동차에 매각해서 천지개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00평 송파구청 부지에 일부만 매각을 하면 그 비용으로 지금 송파구청 자리에는 잠실과 신천권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을 성동구치소 부지에 옮기면서 성동구치소 부지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또 다른 체육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비용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이 좋은 유인할 수 있는 공약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1호로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비용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송파 구민 모두도 손해보지 않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절묘한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약 1호 송파구청 성동구치소 부지로 이전하는 거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구식 후보자에 대해서 남인순 후보자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김근식 후보님께서 그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송파구청 그 이전 제로 시설하는 거죠.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그 성동구치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그 1월 달에 서울시장님이 송파구에 오셔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7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구청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능할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성동구치소 자리는 서울시가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해서 신혼살림을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성동구치소의 공공시설과 업무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땅에 대해서 기존의 송파구청을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남인순 의원님께도 협조를 요구하겠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고 서울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식과 합리적인 절차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방식은 성동구치소 부지가 나라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을 때 이 송파구청이 옮기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나 장기 임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가 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나 계획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인순 후보자님 보충 질문. 네, 이미 이제 그 성동구치소 이적지를 이제 법무부와 기원을 해서 SH 소유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물론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들이 박탈감이 컸습니다. 성동구치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공공시설과 여러 가지 업무시설 이 부분을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 넣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거를 돌려받기로 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사가 오는 것은 별로 네, 적절치 않다고 김구식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송파구청이 3,000평입니다. 그 보건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은 지금의 현대식 건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평수는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는 송파구청 부지보다 몇 배가 넓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빼고 또 업무시설 빼고 공공시설 빼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애초에 공약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친화적인 복합체육문화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용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업무 계획, 그다음에 이후에 SH공사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신혼희망타운, 그다음에 송파구청사, 그리고 업무시설, 또 공공시설, 또 더불어 주민 친화적인 체육문화시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역에 계신 남인순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송파구민 전체의 쾌적한 환경과 인프라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구식 후보자에게 최종 후보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연장을 통해서 마천 사거리역, 천마산역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또한 이와 관련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성동구치소 후적지에 송파구청 공약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와 문화복합시설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공약 설명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고 또 남인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우선 송파구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잠실 사거리의 송파구청 그 자리가 워낙 그 경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일부를 매각하는 조건을 해서 그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 그 비용은
성동구치소 자리에 송파구청을 건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두 분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주민 친화적인 체육문화 복합시설까지 사실은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빠집니다. 제가 아까 공시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구청 이전과 주민 복합 체육문화시설이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천마산역과 이 마천사거리역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거여마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5호선이 마천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살고 있는 천마산 지역, 그다음에 마천 사거리에 살고 있는 분들은 교통의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호선을 연장하는 조건이나 아니면 이후에 지금 그 뒤에 있는 가밀지구하고 교동단지까지 연결되는 3호선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토부의 어떤 교통시설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국토부 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교통에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여 마천 지역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드릴 생각입니다. 네, 주주 후보자. 네, 여러 가지 그 부지 매각으로 또 성동구치소로 구청을 이전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부지 매입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거에도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서 송파구청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 주변 그 상인들의 반대와 또 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쪽에 그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 또 주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기에 송파구청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만 그 주변 상권의 문제 때문에 상인들의 반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청이라는 관공서가 있어서 상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제 비즈니스 벨트의 활성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지금 잠실사거리에 있는 제2롯데월드타워. 이건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 옆에는 송파구청입니다. 그 3,000평 중에 3분의 1만 판다고 하더라도 그 3분의 1, 1,000평 정도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엄청난 비즈니스 벨트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구청이라는 관공서가 있다고 형성되는 그 상권보다는 훨씬 더 큰 저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묘한 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그 다음에 SH 또는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의 합의하에 이 송파구청을 성동구치소로 이전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송파 권역에서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주민 친화적인 시설들을 제공하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남인순 후보자께 공약을 발표하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 여러분께서 키우는 참일금 남인수는 지난 4년간 송파 발전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예산을 적극 유치했고 멈췄던 송파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고 경제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순이 해온 일을 남인순이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송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을 차질 없이 건립해서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와 같은 대표적인 공연예술 명품 도서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파 관리소 부지에 송파 ISD 보안 클러스터 개발과 함께 체육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동구치소 이적재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문화복합시설과 청년 일자리 시설, 스페이스 살림과 50+ 센터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넷째는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위례선 트램을 조기에 완료하고 위례 신사선과 위례 과천선 등 광역교통 대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뜻도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연장노선 오륜역 신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거여역에 그 캐노피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송파병적에 있는 지하철역은 에스컬레이터나 캐노피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송파구에는 마을버스가 없는데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송파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위례 신도시의 그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송파의 현안을 해결해내고 송파 발전에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려면 힘 있는 여당 후보, 실력 있는 국회의원 남인순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남인순 후보자께 최종 후보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남인순 후보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지역 출입구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후보님은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확정이라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또 추진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남인순 후보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최 후보자님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충 질문 때 활용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송파병 지역에 3개 지하철 노선이 있고 10개 정거장이 있는데 지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바로 마천역입니다. 그래서 마천역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 지상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의 그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초에 서울시 예산 엘리베이터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그 뒤에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여건 조성이 안 돼갖고 원래는 이제 마천초등학교랑 협의를 해서 그 마천초등학교에 일부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를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통공사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서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작년 하반기에서야 그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사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결국은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를 교체 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에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종 전 시의원 후보님께서도 시의원 시절에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을 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도록 추진하는 데는 2018년 이후에 작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보충 질문 드려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협의해서 설치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시의원 활동하면서 정말 우리 송파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유일하게 마천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천동은 교통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으로 주어지는 실링으로 제가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설계비도 반영해서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마천초등학교하고 함께 예. 네,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맞습니다. 예, 하신 거 맞고요. 예, 그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예산을 확정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이 확정됐다는 뜻이고요. 그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계속 실행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통공사랑 뭐 수차례 협의를 하고 뭐 여러 번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님도 만나서 마천초등학교를 좀 선택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마천초등학교에서 마천초등학교를 좀 지원하면서 그 부지를 일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통공사와 연구를 여러 차례 연구를 해서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그 예산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경사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지금 또 지방의회가 다시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 또 교통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경사형을 하게 됐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최 후보자님, 지금 최 후보자님 기회는 끝났고요. 예, 다음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남인순 후보자께 김근식 후보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제가 최 후보님을 대신해서 그래요. 막간에 그 두 분 다 마천역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서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실을 한번 좀 궁금하니까 알고 싶고요. 저는 그 남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전 공약집에도 유례 과천선을 관철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강남을의 전현희 의원 유례 과천 진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현희 의원과 남 후보님을 많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미래 과천선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그 미래 과천선은 관련되어져 있는 구가 여러 구입니다. 뭐 송파구, 뭐 서초구, 강남구 등이 되어 있고 또 경기도 일부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 가천선의 어떤 조속한 노선 확정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주민 뜻을 물론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미래 가천선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에 있는 데는 거의 다 협의가 되어 와 있고, 지금 이제 추진이 안 되는 거는 경기도권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돼서 발생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가천선은 최종적인 노선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좀 수렴해 나가면서 이후에 그런 노선이 확정이 최종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노선을 확정을 해서 이 노선이 과연 이외에 이제 그 경제성 평가에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인데, 이걸 약간 순환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강남에서는 당연히 강남권에 그걸 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겠지만, 우리 이제 미래는 미래 가천선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을 미래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선이 변경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거를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미래 시민들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래 가천선의 노선 변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유래 가천선이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차관, 국장, 본부장 다 만나서 면담했고 대정부 질문했고 세미나 개최했습니다. 저는 남 의원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유래 가천선을 4년 전에 약속했던 건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분이 아까 논쟁하셨던 마천역 엘리베이터도 찾아보니까 4년 전 공약집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엘리베이터는 설치 못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똑똑 캠프입니까? 일 잘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 늑장 캠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미래 가천선은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돼 나가던 거를 강남구에서 노선을 신설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강남구에서 그런 노력을 한 것이고요. 아니요, 미래 가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송파병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선이 자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로서는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랑 꼭 세미나를 해야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국토부 장관 만나서 저도 수없이 건의를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천역 엘리베이터는 물론 그때도 제가 4년 전에 공약을 해서 그거를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는 줄 알았죠, 저도.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이. 근데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2018년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감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학교 측이랑도 협의를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학교 안에다 넣는 것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4년 전에 약속한 것이 결국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자 공약 듣겠습니다. 저체중은 인구 70만에 육박하는 송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의 제도약을 위해 분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사를 설립하여 광역행정망 구축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서를 건립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 및 아동 전문병원,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방역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의료복지 강화, 소방서를 설립하여 자연재해 및 사고상황 신속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후적지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 전파관리소 후적지는 확정된 ICT 보안 클래스와 연계한 4차 산업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장지차고지 활용 방안 마련, 유래 신사선, 유래 과천선, 유래선, 광역교통체계 조기 완성, 뮤지컬 전용관, K-팝 전용관, 댄스 전용관, 비보이 전용관 등 유래 문화부지에 아트 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병은 낙후냐 발전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송파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근식 후보자께서 최 후보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가 인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서울시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인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67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분구라는 것은 인구가 많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활권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사회적 그 커뮤니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최 후보께서 분구를 꼭 해야만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광주군에서 성동구로, 성동구에서 강동구로,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이렇게 분구되어 왔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분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분권법에도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는 분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사태만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확진을 받고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또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를 나눠서 보건소를 설치하고 또한 전문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또 치안을 확보하고 보건소를 설치하고 그래서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예, 그 송파구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분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엽집는다고 한다면 송파구가 분구가 됐을 때 분구의 기준 그리고 분구가 된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송파 구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송파구가 분구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구가 됐을 때 가장 안전한 송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지금 전세적으로 전염병이 확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대비도 하고 또한 대형 병원과 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또한 우리 안전 또 지진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70만인데 70만 우리 송파구에서 70만을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30만, 40만이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구만 보더라도 인구가 한 20만, 성동구도 대략 한 20만 정도, 금천구도 대략 한 20만 정도, 또 주변에 그런 20만, 30만 우리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남인순 후보께서 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종 후보께서는 위례 광역교통 체계를 완성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2008년도에 이제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정말 추진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교통 대책 수립을 속도를 내게 했습니다. 뭐 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투명했는데 공공사업으로 확정을 했고요. 또 신사선 위례 신사선 노선도 확정을 졌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완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네. 시간이 너무 좀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제 위례에 살고 있습니다. 위례에 입주한 지 5년 그간 시간이 됐고 위례 신도시를 처음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위례 신사선, 위례 가천선 또 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서울시장과 우리 남인순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연이 됐고요.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그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민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정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우리 위례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받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부담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업성, 타당성 조사 영역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과 우리 이 지역의 대표인 남인순 의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충 질문.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와서 해보니까 너무 속도가 안 나서 이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고요. 그 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로로 연결하는 IC 연결 진출의 램프가 작년 9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총선 때 약속을 해서 했던 건데 아마 최 후보께서도 아마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떠하셨는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광역교통 체계와 관련해서 유래 신사선과 유래 과천선, 트램 또 여러 가지 우리 송파 대로와 관련된 그런 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고요. 저도 이용했는데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송파구 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후보들의 개별 질문 순서가 되겠는데요. 자유주제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께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남인순 후보자가 나머지 두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최종 후보자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그 최종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생당 정당 지지를 보니까 2%대에 불과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이 그 민생당으로 합당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그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당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호남에 출마한 그 일부 민생당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찍은 사진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종 후보자님.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한신당이 합쳐져서 정당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지지가 지금 낮은데 점진적으로 가면서 지지가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양 당의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거래 양당의 어떤 그런 이익 챙기기 때문에 비례투표 투표 용지가 48.1cm라는 거대한 그런 투표용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개혁적인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정말 그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그런 정당이 되도록, 또 주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후보께서 김 후보께 질문 드리는 순서. 네, 김근식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미디어 감시 연대에서 그 종편 출연자 출신 후보들에 대한 그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김근식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이정은 세월호 보도 개입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올해 1월 대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끌려간 위안부는 없다는 이영훈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학문 중 하나라고 했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 혹시 이렇게 미디어 오늘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셨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해명을 해주신 바랍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좀 언뜻 봤는데 좀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총선 미디어 연대라고 하는 좀 뭐 정체불명의 뭐 단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종편에 그동안 패널로 많이 참여하면서 그 미디어 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나 이 미디어 오늘 쪽에서 항상 제 발언에 대해서는 시비거리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편향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선 미디어연대에서 발표했던 만약에 종편에서 발언 가지고 시비를 걸 거면 조국 사수, 그 파렴치한 조국을 옹호하고 사수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종편 패널들이 지금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은 왜 건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천 확정한 김남국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론을 가장한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 후보께서 그 말씀을 좀 꺼내시는데요. 저는 참 조금 좀 의아하다는 말씀이 들고요. 이미 그것은 제가 그때 방송에 나왔던 화면들을 실시간으로 보시고 다시 보기로 보시면 정확히 아십니다.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학문 세계에서 여기 박명희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학술적인 소수파 이론들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체질파 논쟁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야당들, 진보와 보수가 싸움을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영훈 교수의 그 책을 꺼내들여서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걸 마치 식민지 근대화를 몰아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최 후보께서 다른 두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김근식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김근식 후보는 통일 전문가로서 학식이나 국가에 대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김근식 후보를 아는 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당적을 옮겨 다닌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제 개인적으로 권력을 쫓아서 또는 출세를 지향하기 위해서 양지망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민주당 소속으로서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 정책의 원칙과 일반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이미 김정은 정권이 핵폭탄을 수십 개 가지고 있고 핵투발 수단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쪽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었던 시절의 햇볕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스스로 입장을 바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바뀌면 해법이 바뀌어야 되고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치의 저는 부끄러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 있다가도 민주당의 친노 친문 세력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신물나게 겪어봐서 압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2016년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중도에서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부터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조국 사태를 목도하면서 지금은 중도 정치의 가치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합리적 야당과 강한 야당, 이길 수 있는 야당의 가치가 훨씬 더 우선적이다. 더 선차적이다. 그런 결심하에 미래통합당 창당에 제가 역할을 했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한 것은 중도 정치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남인순 후보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님. 네. 그 남인순 후보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남편은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죄로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또 수도권 메리피공사 사장에 임명되기까지 배경에 남인순 후보가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후보 하면 동성애법 발의자로 이렇게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 남인순 후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시구현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차라리 국회의원 사퇴하고 시의원 구현 감사합니다. 남 후보님. 네. 저는 가족에 대한 얘기 질문하는 거 참 안타까운데요. 이미 이제 저희 남편은,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증을 거쳤습니다. 검증을 거쳐서 당시 김은경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민단체 출신으로 환경 전문성을 갖춘 서주원 사장이 소통과 갈등 조정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뽑았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했고요. 그리고 그 서주원 사장의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은 당시 단체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해서 당시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비리에 의한 그런 처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1억 8천 얘기하고 사기 전과 얘기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요즘 인사 시스템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거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성소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맞지만 예를 들면 동성에서 얘기한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어떤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옹호한 적 한 번도 없고 특히 관련한 법을 국회에 낸 적도 없습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예. 이번에 김근식 후보자가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시는 순서인데요. 남인순 후보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남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던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더불어시민당과 경쟁하는 또 다른 비례정당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적자 소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로 적자라고 이야기하고 DNA 논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께서는 최고위원이시니까 어느 당이 과연 적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들이 당선되면 열린민주당은 복당시킬 것인지 최고위원으로서 여기서 엄중하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초에 저희가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게 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래 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 비례용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또 선거라고 하는 건 구체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무슨 적자 이런 건 없고요. 더불어시민당은 연합 비례정당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민적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과 연합해서 만든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무슨 적자니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후에 열린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런 저희가 그 논의가 없었던 거고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저희가 연합해서 비례정당을 만든 부분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은 확실히 안 하실 건지 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최종 후보자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최종 후보께도 여쭙겠습니다. 최종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 출마 선언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년 후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민생당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배경과 마음가짐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또 시의원, 구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당에서 그런 경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순간 3번을 당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선을 하라고 촛불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인순 보좌관 김평수라는 사람이 5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인순 의원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보진영 단일화를 통해서 경선 후보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일화를 남인순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마무리 발언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 오시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부족했거나 마지막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종 후보자부터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장시간 토론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4.15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송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 인구는 7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복지, 치안, 소방안전, 우려 등의 인프라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의 제도약을 위해 분구를 전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사, 경찰서, 소방서를 건립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아동 전문병원, 바이러스 방역 전문센터를 유치하고 하나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한다는 개념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저 최종훈 지방의원으로 12년간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으로 많은 일을 해냈고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고자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직 송파를 위해, 오직 민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근식 후보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오늘 후보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정말 똑똑한지, 누가 정말 실력 있는지, 누가 정말 합리적인지, 누가 정말 송파구를 잘 대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거, 이건 본질상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어떻습니까? 정치, 갈등만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안보, 무능입니다. 외교, 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러나 지금도 남 탓, 전 정권 탓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탓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조국 사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권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 정권을 또 찍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촛불 시위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도 표심에 있는 분들 이제는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번 총선거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독주 막으려면 합리적 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부족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김근식 합리적이고 실력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 겁니다. 이제는 야당의 힘을 실어줘서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찍었던 분들이 하더라도 이번 총선거만큼은 미래통합당 후보 김근식에게 표를 몰아주시면 송파가 바뀝니다. 송파가 바뀌면 서울이 바뀝니다.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남인순 후보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위례동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제 판단이 서셨습니까? 이번 총선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과 송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께서 기호 1번 남인순에게 힘을 주신다면 코로나 국난 극복과 송파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야당 후보는 바꾸자 심판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를 싸우는 국회, 식물국회로 만든 보수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와 잦은 보이콧,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보수야당이 무엇을 바꾸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정쟁하는 사람, 이 당 저당 기웃대는 사람에게 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송파의 사년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남인순은 싸우는 국회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국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송파 발전을 앞당겨 왔습니다. 송파병은 역시 기호 1번 남인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저 송파 똑순이 남인순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4월 10일과 11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기호 1번 남인순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송파 똑순이 남인순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송파구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투표와의 거리는 좁혀주시기를 유권자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연설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